여러분, 혹시 대장암으로 치료 중에 있거나 주변에 그러한 분이 계신가요? 저는 암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장의 일부를 절개해야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누웠던 그날,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장 일부를 절제해야 합니다. 가능한 만큼 살리겠지만 이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살아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지요. 그런데 수술 후의 삶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묵직해지고 불편해서 마치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은 긴장감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할 수 없었어요. 혹시 실수라도 할까 봐서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밖에서 웃고 이야기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소화하고 내보내고 이런 지극히 평범한 활동이 고장났을 때 오는 우울감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할 고통의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괜찮아 보여도 내 몸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저는 매일 그 감정과 싸웠습니다. 대장이 짧아지니 배변 저장 공간도 줄어들고 심지어 영양분 흡수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몸은 살았지만 삶이 불편해졌어요.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몸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 그게 유산균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유산균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냥 장을 편하게 해주는 보조제 정도겠지. 그렇게 시작한 작은 습관이었는데 며칠, 몇 주, 그리고 몇 달 뒤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덜 불안해졌고 화장실 간격이 안정됐고 식사할 때의 두려움이 줄었고 몸이 다시 균형을 찾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아, 이게 내 삶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구나. 유산균은 단순히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영양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수술 후 몸으로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변비에 좋은 것 혹은 배가 편해지는 보조제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균은 우리 몸속에서 면역 시스템, 염증 조절, 호르몬 균형, 신경 전달, 영양 흡수까지 연결되는 근본적인 건강 네트워크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에서 감정을 느낀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의학적으로 장은 이렇게 불립니다. 제2의 뇌. 이 표현이 과장처럼 들리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장에는 우리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기분 불안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세로토닌의 약 90%가 장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장이 불편하면 단지 배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예민해지고 마음까지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 경험이 있거나 수술로 장 일부를 절제한 경우라면 유산균의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암 치료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장 점막이 약해지고 장내 유익균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 체계가 혼란을 겪으며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영양 흡수가 떨어지고 피로감이 가중되며 소화 능력 저하로 음식도 가려가며 드시게 되죠. 이런 환경에서는 유산균이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모든 유산균이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산균 종류별로 기능이 다르며 몸 상태에 따라 필요한 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산균의 종류를 잠깐 알아볼게요. 비피도박테리움, 노화나 수술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균인데 장 점막 보호, 면역 조절, 변비 개선해주는 유산균이고 락토바실러스는 소화 개선과 가스 복부 팽만 완화,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바실러스 포자균은 위산에서도 살아남아 장까지 도달하는 강한 균인데 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선택할 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있는가, 그리고 장까지 살아서 도착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유산균을 통해 몸이 변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건, 이건 단순히 한 알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산균을 드실 때 목이 메이다고, 맛이 없다고, 드시는 걸 귀찮아 하지는 않으신가요? 유산균은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균형을 찾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유할게요. 이건 제가 실천하고 좋아졌으니 확실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 꾸준함이 효과를 만든다. 유산균을 먹고 나서 바로 달라졌다면 그건 플러시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변화는 2주에서 12주, 그러니까 최소 14일에서 최대 3개월 사이에 나타납니다. 우리 장 속 미생물 환경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번 먹는 용기가 아니라 매일 잊지 않고 챙기는 인내입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다. 유산균만 먹으면 장 속에서 유산균이 굶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오래 살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식이섬유와 함께 먹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에너지원이자 증식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물은 장의 윤활유입니다. 장은 물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물을 마시는 게 단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장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움직여도 좋다. 이제 운동을 시작하자. 그래서 하루 1.5에서 2리터를 조금씩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나에게 맞는 유산균 찾기. 유산균은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복부가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처음엔 가스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건 몸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이지 부작용이 아닙니다. 그러니 불편해하지 마시고 유산균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 먹을 수 있는 장에 좋은 음식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장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유산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특히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이라고 부르는 음식들은 유산균의 숫자를 늘리고 장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바나나 같은 과일은 씹는 순간부터 장까지 부드럽게 연결되는 자연식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김치, 된장, 요구르트처럼 우리 식탁에서 늘 보던 발효식품도 장 속 유익균을 늘려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곡류에서는 귀리, 보리, 현미가 좋습니다. 흰쌀밥 대신 밥만 섞어도 장은 바로 반응합니다. 채소에서는 고구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장 속을 천천히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완벽한 몸은 아닙니다. 수술 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유산균을 통해 저는 내 몸과 다시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조금 더 삶이 편해지고 조금 더 식사를 즐길 수 있고 조금 더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지금. 이건 단순한 건강 개선이 아니라 다시 나의 삶의 복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돌아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상처받고 그보다 훨씬 천천히 회복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도 열심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입니다. 혹시 지금 장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신가요? 당신의 경험도, 당신의 방법도, 또 당신의 고민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학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